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달 초 세종시가 201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 중에서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이 단 한 곳 있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세종시도 지난 7월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세종시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한 곳 있었지만 철근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 대상 가운데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두 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세종시 의원은 시의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해당 단지가 무량판 구조 대상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확인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세종시의 섣부른 발표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몇 명이 설계 도서로만 검토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 몇 명이 업무를 본인 맡은 업무도 해가고 도면 보면서 조사하다 보면은 오류가 좀 생기기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락된 단지가 있으면은 이게 안전점검으로 이어지지가 않을 텐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1차 조사 대상에서 두 곳이 누락됐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국토부에서 지금 민간 아파트에서 지금 시공사로 하여금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철근 누락 여부를 지금 확인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그 확인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그 아파트가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이후 인허가 받은 세종시 단지 중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한 곳을 비롯해 민간과 LH가 지은 아파트 등 모두 3곳이 무량판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길고양이의 보호와 관리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천안에서 발의됐습니다. 오는 13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 용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2년 전 5개의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일명 캣맘으로 불리는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캣맘들도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1년 넘게 설득한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쪽을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분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전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고양이들도 건강해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시끄럽게 하는 거라든가 이게 없으니까. 천안에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와 보호관리협의체 구성, 중성화 수술 등 관리 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안시의 홈페이지에는 지난 28일 입법 예고 이후 7일 현재 1,5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동물권 향상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찬성 측과 세금 낭비라는 반대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보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천안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 개체수 관리 등이 목적이라며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캣맘과 이제 지역 주민분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길고양이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찬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조례 취지나 목적은 사실 길고양이 보호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지역 가로수들이 외래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2차례 방제를 실시했지만 장마 뒤 고온이 계속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고블로입니다.
가로수인 벚나무의 잎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잎이 남아있는 벚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뭇잎마다 애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외래해충인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입니다. 주로 벚나무 등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화렵수의 나뭇잎을 갉아먹어 생육에 지장을 주는 흰불나방 애벌레는 먹이가 없으면 주변 다른 수목으로 이동해 피해를 입힙니다. 이처럼 흰불나방 애벌레에 피해를 입은 가로수가 속출하면서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산에서는 배방과 도구, 탕정 일대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리하는 가로수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지만 장마가 지나간 뒤 고온이 계속되면서 흰불나방의 번식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흰불나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10월 초까지 추가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에 전체 가로수에 대한 방제 대신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청객 미국 흰불나방. 이상 고온 현상까지 잦아지며 방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다중이용 시설 13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도내 터미널과 전통시장, 영화관 등이며 전기, 가스, 기계 설비의 관리 상태, 소화기, 화재 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도는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2023 도시 재창조 한마당 행사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시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와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6개 기초단체가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도시발전 정책 세미나 등이 진행됩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다만 오는 29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휴관일은 제외입니다. 이 기간 세종수목원에서는 추억의 전통놀이 마당과 식물 분갈이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까지 이제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막식이 진행될 세종 종합운동장 건립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오는 2027년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이 열릴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수적인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행복청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에 신청했던 223억 원의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산을 반영시키기에 이른 절차를 지금 밟지를 못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되는데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죠. 세종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회까지 4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건립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종합경기장이 지어지지 않아 폐막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었을 때는 대회의 차질은 물론이고 국제대회에서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대전도 서부 스포츠타운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충청권 전체가 대회 준비에 비상입니다. 현재 대회 준비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총 5,812억 원. 연차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 1차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1,74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충청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넉넉지 못한 재원인 만큼 향후 국비 예산이 감액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2027년까지 계획된 연차별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은 기념식이 아산 환경과학공원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쇄한 조각을 기계에 넣고 누르자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작아 재활용이 힘들었던 병뚜껑이 치약자개는 물론 칫솔 꽂이 등으로 재탄생됐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옷부터 우산과 보온팩까지 버려졌던 플라스틱의 변신에 아이들은 생활 속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냥 막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면은 그게 썩잖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환경부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아산 환경과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고체 치약 만들기와 커피박을 활용한 컵 받침대 만들기 등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생활에 친환경 소재로 만든 거라 입에 쓰는 거고 하기 때문에 되게 생활에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엄청 감사한 체험이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탈플라스틱을 위한 장바구니 이용하기와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10가지 생활수칙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 썩어서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500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소식이 무색할 만큼 길을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내걸린 현수막 참 많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제 역할을 다한 현수막을 수거해 소각하면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은 물론 비용도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업성동에 있는 폐현수막 수거장. 버려진 현수막 더미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합성 소재인 현수막이 재활용되기보다 대부분 소각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천안에서만 수거된 폐현수막은 약 200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여 톤이 소각됐습니다. 발생한 온실가스는 무려 1,645톤에 달합니다. 30년 된 소나무 1000그루가 138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물론 30% 정도는 재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재활용한 후에 2차 폐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소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환경 오염원인 다이옥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 미세 결합 물질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안시는 연간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 배출권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경기도 파주와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천안시 의회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5개 광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그중에 가장 잘 보이는 뭐 1, 2, 3단 정도를 그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그 인식 변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친환경 현수막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낸 새내기 귀농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상추와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있는 충남 지역 농민들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 신중년센터가 가을 겨울학기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인생설계 아카데미 등 4가지 분야 9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신중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며 교육은 다정동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상가에 위치한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 온라인 기부 서비스를 통해 수호천사 모금 활동을 벌입니다. 일명 우리 아이 수호천사 되어주기 캠페인으로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1,000원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별도의 기부 신청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기부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곡정고등학교 3학년 레슬링부 이동관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그 1학년들 모아가지고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그때 선생님께서 레슬링부가 있다고 학생들한테 다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번 연도에 금메달은 3개 땄는데 제가 시합 다닐 때마다 목표가 이제 연습 때 했던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금메달을 따도 이제 기술이 그렇게 깔끔하게 성공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승패보다는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 때 했던 기술 많이 써보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번데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듯이 지금은 좀 번데기 단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운동할 때는 늘 엄하고 엄격하시지만 밖에서는 늘 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주시는 착한 선배인 것 같습니다. 그 또래에 비해서 근력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1등 하는데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것들보다 뭐 운동선수가 한테 나쁘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탄산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되게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너무 근육량이 많아서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부상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고 지금처럼 관리한다면은 뭐 충분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누군가에게 길고양이는 보살펴주고 싶은 귀여운 동물이지만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만큼 공존을 위해서는 양측 간의 이해와 양보가 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